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2 오퍼레이팅 시스템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 2 오퍼레이팅 시스템 스트럭처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의 주요 구조 그리고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우리 운영체제의 동작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을 하냐면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죠. 여기 맨 첫째 줄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Service to Programs and Users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provides an environment for execution of program이죠. 즉 이렇게 그 가장 운영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서비스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과 그 실행될 프로그램에게 서비스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사용자에게 또 서비스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한 6가지 정도를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죠. 사용자 관점에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와닿는 서비스는 바로 이 유저 인터페이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계를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능하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커맨드 라인 방식,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을 주로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배치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이제 과거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시절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최근에도 이제 조금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런 배치라고 하는 방법, 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타스크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아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인터페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고, 리눅스나 이런 유닉스 계열의 서버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도 역시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외에는 이제 프로그램 엑스큐션 해주는 기능이 또 사용자 관점에서 운영체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이 메모리에다가 로드를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프로그램 수행을 마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종료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우리 운영 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수행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를 했는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적절한 에러 코드라든지 상황을 이제 사용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either normally 또는 abnormally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 고려도 같이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는 이제 IO 오퍼레이션이지요. 사용자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IO를 요청을 할 때 이러한 IO 요청을 운영체제가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은 그 사용 권한 자체가 이 운영체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사용자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하드웨어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운영체제에게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하드웨어 장치에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프로그램 수행 관점에서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IO 오퍼레이션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이 특정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입출력을 요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 예를 들어서 뭐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하거나 뭐 프린터에 대해서 입출력을 하거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입출력을 하거나 했을 때 적절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파일 시스템 매니플레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 매니플레이션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오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재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던 운영체제는 이제 DOS라고 하는 DOS라고 하는 운영체제죠.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서 이제 DOS라고 부릅니다. 이때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보시면 이게 운영체제라기보다는 이제 디스크 운영체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사실 운영체제라고 하면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유저 인터페이스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 쓰는 운영체제가 아니었고 단순히 디스크만 잘 오퍼레이팅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면 이걸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서비스 중에 운영체제의 네 가지 서비스 중에 파일 시스템 매니플레이션 서비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매니플레이션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파일 단위로 어떤 프로그램이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파일 단위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요. 그리고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고 디렉토리를 서치하거나 지우거나 또 파일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하거나 아니면 파일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거나 제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작업들을 모두 서비스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서비스 4가지를 살펴봤고, 나머지 2가지 사용자 관점에서 중요한 나머지 2가지 서비스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최근 운영체제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컴퓨터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죠. 최근 동향에 의하면 그만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면 반드시 이런 통신을 위한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야 이른바 운영체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들 사이에 또는 뭐 같은 컴퓨터 상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커뮤니케이션에는 우리가 반드시 뭐 원거리에 있는 다른 서비스, 다른 컴퓨터들과의 통신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개념도 다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즉 I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방식과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 2가지의 사용 방법, 장단점에 대해서 뒤에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는 에러 디텍션 기능이 이제 6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러 디텍션 기능은 운영체제가 이 컴퓨터라는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얼마든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상황에 따라 잘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항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컨스탄트하게 계속적으로 부단히 에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에러 디텍션 기능이고요. 이러한 에러 디텍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운영체제가 처리할 수 있는 에러인 경우는 처리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처리할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관리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에러 디텍션 기능 중에는 디버깅 퍼실리티라는 기능도 있어서 이 디버깅 퍼실리티는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디버깅 퍼실리티가 되겠고요. 이런 기능까지도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제 담당을 해주는 에러 디텍션 측면에서 담당을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적인 운영체제의 기능들 중에
좀 더 그 리소스 쉐어링을 통해서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소스 로케이션입니다. 리소스 로케이션 기능은 이제 한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개의 수행할 작업들이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될 수 있을 때 리소스를 과연 누구에게 할당을 해줄 것이냐가 바로 이 리소스 로케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운영체제에서 고려하는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소스 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원천적으로 운영체제의 고울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리소스를 컨트롤하고 코디네이션하는 기능이 이제 이 운영체제의 핵심 고울이죠. 따라서 이러한 다중 사용자 그리고 다중 타스크 환경에서 그러한 하드웨어 리소스, 제한되어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컨커런트하게 다루고자 사용하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리소스들을 누구에게 할당을 해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당을 해줄 것인가를 다루는 이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리소스 로케이션이 운영체제에서는 거의 뭐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팅 기능 또한 운영체제에서 필수적으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이 어카운팅은 내부적으로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뭐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운영체제에서 이제 부단히 돌아가고 있지요. 사용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이 스케줄 작업들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정보들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시점에 정책을 결정하는 시점까지의 사용자 프로그램의 동작 행태, behavior 또는 사용자의 동작 형태 같은 것들을 통계 자료를 보면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카운팅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베이스로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 어카운팅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카운팅은 운영체제에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요금 정책을 수립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PC 환경에서는 그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 고성능 컴퓨팅 환경 또는 뭐 슈퍼컴퓨터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돈을 요구를 하는, 차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를 뭐 20초간 썼다. 그러면 그 20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20초간 사용했다. 이런 정보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카운팅 기능이 바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텍션과 시큐리티 기능도 우리 운영체제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프로텍션과 시큐리티는 이제 그 사용자 뭐 약간의 다른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텍션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컨트롤이 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프로텍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큐리티라고 한다면 시스템 외부로부터, 뭐 시스템 내부에서 들어오는 위협도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스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뭐 오센티케이션 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방어하는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프로텍션과 시큐리티를 모두 관심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빅픽처에다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이러한 그림을 상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색 박스가 바로 이 운영체제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파란색 박스 부분이 전부 운영체제인데, 그 하늘색 박스 위쪽에는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요. 즉 프로그램은 이제 상위 레이어죠. 유저 레이어이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램이든 사용자 프로그램이든 가릴 것 없이 사용자 영역, 유저 레벨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운영체제보다 더 위쪽에 있는 프로그램이란 얘기죠. 그리고 운영체제보다 더 아래에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운영체제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리고요. 이 파란색 박스를 잘 보시면 이 운영체제도 두 개의 큰 레이어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가로축에 써있는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보다 위쪽에 있는 이러한 뭐 GUI, 배치,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은 이제 유저 레벨에서 동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스템 콜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런 박스들은 커널 레벨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이 서비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 이 수업에서 언급을 한 7가지 서비스들이 되겠습니다. 8가지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엑스큐션, I/O 오퍼레이션, 파일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야기가 다 나와 있고요. 에러 디텍션까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소스 로케이션, 어카운팅, 프로텍션 앤 시큐리티 서비스. 즉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 이 운영체제 그림 하늘색 박스 위에 있는 커널 레이어, 커널 레벨에서 다 구현이 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서비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 서비스들은 어떻게 해서 동작을 하느냐 하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 운영체제 서비스들은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죠.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한 운영체제는 계속 동작을 하니까, 운영체제 상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운영체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과 당연히 이제 인터페이스를 해 가면서 동작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사용자 레벨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운영체제 서비스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차 또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